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막 끝나고 나서 이제 피드백도 올려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참 똑같은 걸 보지만 느끼는 건 참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느낀 것들이 자신의 사업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하거든요. 어때요? 사업적으로 좀 이어지나요? 어, 정말 그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곧바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또 어떤 조직을 키워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원데이 세미나나 1박 2일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느꼈던 비전들을 그냥 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또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고. 자, CR성 이렇게 써가지고, CR성, 누가 그렇게 써주셨죠? 저번에 댓글에 보는데 CR성,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네, 누가 써주셨어요? 락갱인가요? 왜 C 긋고 있으나요? 또 락갱인 줄 알았네. 어, 왜? 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안에 많은 분들을 참석시키고 있나요? 어때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제공되는 영상들을 같이 가서 보시기도 하나요? 어, 근데 이제 리치 플랜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 교육들을 같이 보시나요? 아니면 가서 행하시나요? 저번 주 우리 조아운 사장님과 아는미 사장님 보령에서 세미나 하시던데 이런 시스템 교육도 같이 하시나요? 원탁에서요? 아우, 좋아요. 또 다르신 분들은? 어? 어. 저희들은 지방 케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업자 한 분이 나와서 이 사업자분을 깨워내고 팀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의 사업자들이 나와서 키워나갈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야. 필요한 멘트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만들어놔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무조건 이제 어떤 형태로건 이게 잘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2시에 세미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오고 두세 명이라도 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회사 제품하고 보상하고 그다음에 뭐 테이블에서 미팅을 하고 매출은 끌어내지는데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분들이 시스템을 배워서 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배울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잘 나오지 않고 그 배워야 되시는 분들이 또 배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매출들은 굉장히 성장되어져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자들이 매출에 비해서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 뛰어다니시고 사업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면 가장 큰 고민이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우리 다인그룹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을 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짬을 내서 와가지고 들을 수 있는가요? 사실은 저번 주에 이제 좀 전국을 돌았어요. 저는 내가 그렇게 돌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앉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도 세미나하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또 이 시스템 교육을 했고
순천에서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대화를 했던 시간을 가졌고, 진주에서도 끝나고 나서 네, 최원하 사장님께서 이제 그 팀도에 앉혀놓고 간단하게 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또 그 시스템 수목금 시스템을 동시에 세 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수요일에 아니 목요일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고 들으시고 이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사업자로 성장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할게요. 그 줌은 화면이 전환되면 우리 사업가들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줌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안 보는 게 속 편해. 보이는 게 많으면 생각도 많아져. 아시죠? 시력 좋은 사람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제가 시력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나는 이 상태로 사는 게 좋아. 약간 흐릿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돈이 됩니까? 이거 돈 버는 사람 있어요? 내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패했다, 손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보는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 못 봐요.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어요?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항상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죠? 2,500만 불이면 억, 10억, 100억, 그렇죠? 그러면 한 300억 이상, 3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거잖아요. 300억 이상. 그리고 누스키니니, 아메이니, 허벌라이프, 멜라루카, 그다음에 도테라, HCM, 폴라이프, 유니시티, 지금 한국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기본 300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이게 연간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연간 인컴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30억 이상의 소득을 벌어요. 우리 그 자료로서는 그 마사코 여사님 맞나요? 이름 맞나요? 마사코 여사님 맞죠? 네. 그분이 20년 누적 소득이 400억이고 연간 20억 정도의 소득을 버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연간 30억 이상의 소득을 버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10년만 해도 300억이 될 거고 20년만 해도 600억이 될 거고, 근데 레버리지 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커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높은,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그런 소득을 벌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누적 소득이잖아요. 저는 덱스터 야거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썼던 사람이 누구죠? 맞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제가 봤던 영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사분면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덱스터 그룹은 어, 뭐 최고의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 덱스터가 회사 이름인가? 막 검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검색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덱스터 무슨 회사지? 네트워크 회사 같기는 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회사가 아니라 그 아메의 대표적인 사업자였던 거죠. 그리고 대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우리 고은만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권혁배 사장님이 덱스터 예거 그 자택에 초대되어서 거기에서 그 직접 그분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니 제가 이런 분들을 앞에 놓고 내가 이런 교육해야 되나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여러분들이 덱스터 예거 검색을 해보면 사업가라고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뭐 각종 어떤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누적 소득이 이 정도면 그쵸? 하나로 거의 5천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건데 그쵸? 하나로. 그러면 와, 여러분들 5천억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음?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어? 그리고 아마 그런 소득들을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뭐라도 하겠죠. 어? 부모님 가게도 좀 차려드리고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그 다른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사업을 못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사업을 확장시켰고 그분이 한 달에 소득이 3천대 정도인가 이렇게 벌었을 거예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그것도 여러분들 나이대 여성분들,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응?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가 공방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공방 사드리죠. 집 공방을 하라고 아예 집을 새로 지어줬죠. 자기도 집을 샀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벌써 자신들의 인컴들을 높여서 그런 부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응?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될까? 누적 소득 하면 그렇게 높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런 소득 구조들, 수익 구조들의 분배 차이 때문에 낮게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높게 신고 안 합니다. 어, 왜 그런 줄 아시죠?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5억 이상의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글로벌들은 다 부부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부 사업자로 전환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득을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로 일정 소득들을 그 와이프 계좌라든지 남편 계좌로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소득의 그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그러는데 만약에 나도 소득이 높아지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소득은 여기에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이 덱스터 예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다가 그 네트워크를 만났고 직장 생활하면서 네트워크를 했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직장 생활 정리하고 뛰어들어서 물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이 결국은 뭐가 됐죠? 어, 그 노력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는 고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국을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으로 한 발 한 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성공으로 그만큼 다가섰다는 말인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아, 못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런데 웃긴 건 그거. 근데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이 안에서 다 돈을 못 벌어도 오로지 나 혼자는 오로지 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나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나는 그만큼 힘들어야 되거든. 나는 그만큼 고생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돈은 또 어때요? 벌고 싶어.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 과정 속에서 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모순을 없애야지 결국은 성공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시스템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성장을 했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은 감히 감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만큼의 부를 거두었잖아요. 만들어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성공으로 그만큼 가까이 가고 있구나. 더 나는 힘들어도 돼. 나는 더 고생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 예거 데스터 예거 패밀리라고 하는데 예거 그룹 패밀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곳의 성공 시스템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실한 거 꿈을 가꾼다. 그러니까 어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죠? 청계천에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지만 즐거웠다. 왜 즐거웠어요? 꿈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 아, 도저히 나는 이 힘든 것들을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꿈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응? 이 덱스터 예고도 진짜 힘들고 뭔가 진짜 와 이거 뭐 되니 안 되니 막 정말 방황할 때 정말 고민할 때 꿈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 내가 내 꿈을 이루는데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해 이 정도도 내가 해내지 못해 나는 꿈이 있는데 그리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내 꿈에 점점점 다가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 꿈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힘드니 많이 이거 해야 되니 말니 이건 꿈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리예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어도 즐겁고, 그쵸? 힘들어도 재밌고, 그쵸? 힘들어도 네, 버틸 수 있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강의에서 또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 이야기 중 안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질 수가 그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꿈은 가짜죠. 어? 내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안 될 걸 생각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 꿈은 가짜 꿈이에요. 그런데 진짜 꿈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이씨, 진짜 해내고 말지. 무조건 해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잘 쓰는데 요즘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많이 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킹 뎁스. 우리 대구에 가서도 막 그 아메이 그 덱스터 예거 초대되어서 갔다 오신 그분들 두 분 앉혀놓고 워킹 뎁스 아시죠? 응? 뭐예요? 우리는 옆으로 늘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쉽게 뿌리가 내려갑니까? 쉽게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빡빡빡빡 어? 무슨 대나무요? 오소? 모소? 아, 모소. 모소 대나무. 그 말씀하시잖아요.
5년 동안 그 안에서 그쵸? 뿌리 내리는 그 작업들을 하고 어느 계기가 맞아떨어졌더니 하루에 1m, 10m씩을 쭉쭉쭉쭉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어느 순간에 진짜 쫙 하고 내려가거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나 혼자서 20명 만드는 데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20명에서 50명 되는 거 100명 되는 건 한순간에 진짜 눈 깜짝할 새 쫙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저 사람 뭐 저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거절이 제일 좋아요. 응? 더 이상 오지 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럼 얼마나 편해요. 이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스 노를 분명히 받아라. 노도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노가 제일 즐거워요. 제가 몇 명 되지 않는 명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거절당하며 나는 이 사업 안 한다. 왜? 명분이 생겼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명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단들에게 노를 당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성공을 했거든요. 가장 어설픈 게 미련이에요. 차라리 대답하십시오. 오늘도 지금 가야 되는데 미팅을 하기로 했던 분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딱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도 진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누군가의 미팅을 잡고 소개하는 데까지 저는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응? 그래 마무리하겠다고. 저 20분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스 할 건지 노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코드 죽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스가 됐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노라고 해도 괜찮다니까? 왜? 그분 1년치 했고 연장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뛰기 전에 제가 계속 오토십을 연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노라고 하면 내 돈 안 나가서 좋잖아. 그래서 저는 노라고 해도 전혀 손해될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 예스 노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은 그러면 형님은 6개월에 한 번씩 오토십만 하십시오. 자리만 잡으세요. 그리고 형님은 그러면 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스 노는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노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다음에 툴 활용을 잘해야 된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데이가 됐건 1박 2일이 됐건 이게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축제. 막 와가지고 어울리고 놀고 와 대박 우리 팀 화이팅 막 저는 그런 것들을 꿈꾸거든요. 그렇죠? 진짜 또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막 1박 2일로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화이팅하고 어느 뭐 식당을 예약하건 어느 호프집을 예약하건 거기에서 또 화이팅하고 우리 만들어냅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축제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글로벌들은 이런 대형 행사들을 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이제 토요일에 만났는데 진짜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불법이 어떻게 오래 가요? 근데 오래 가. 이거 정말 괜찮은 회사야. 어? 아니 사장님 이거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아니야. 8월 달에 한국에 지사 만들기로 했어. 아니 지사 만드는 순간 뭐 70% 수당을 주는데 한국에서 네트워크 가입하는 순간 35% 수당 조정돼야 되는데 이게 비전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후원 방판. 아니 후원 방판 좋죠. 인셀덤도 후원 방판인데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괜찮겠어요? 아니 방법이 있대.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4번을 해외 여행 갔는데 3번은 회사에서 보내줬고 한 번은 자기가 돈을 내서 갔대요. 근데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행사에 자기 사비를 두고 가서 보고 비전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시스템은 오랜 시간 반복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그거라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파리에게 보약을 먹인다고 해서 날아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나 이거 날아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내, 내가 만들어 놓고도 아, 이게 날아갔었구나. 그런데 내가 보약 먹지 않더라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미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떠버린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지만 이미 떠버리면 여기에 그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형 그 큰 회사들은 이미 떠가지고 항공에 있는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끌어간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죠. 아무리 시스템에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뜨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편승해서 합류해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못 봤어. 당연히 못 봤죠. 말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안 놀아요. 예전에 한 약간 길게 해도 될까요? 어, 30분 되면 좀 끄세요. 아, 나가시라고 하세요. 어, 자, 그 여성이 남자가 되게 대시를 해가지고 남자를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 남자가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되게 그걸 알고 또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은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을까요? 왜 헤어졌을까요? 그 남자집 부모들이 이 결혼 반대세 이래서 헤어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이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몇 년 전 이제 뉴스니까 남자친구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짜장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이 15,000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몇천 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게 익숙한데 1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그 생활하면서 하는 이 어떤 생활의 격차가 너무 크게 와닿았는데 나는 이 여성이 정말 괜찮은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편승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수준을 따라가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 여성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헤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생활의 격차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야,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남자라고 하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것 같다.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고 하면 괜찮아 나 더 비싼 거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랬을까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성은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생활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 안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그 어떤 형제가 한 명 나오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그 가족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의도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은연중에 발생하는 어떤 이런 생활의 격차들 때문에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감 그리고 저 친구가 저렇게 했으면 저 뭐 가족이 저렇게 했으면 우리한테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되어서 결국은 불편하게 끝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성공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별종이야.
진짜 대표님께서는 별정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항상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집중하시잖아요, 사업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네트워커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약간 바뀌어 나가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대외적인 돈들을 많이 써요. 왜요?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기가 힘들고 대부분은 그쵸? 이거예요. 먼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고 하면 수학 학원에 가야 되고 그쵸? 내가 볼링을 잘 치고 싶으면 명수한테 가야 되고 네 어떻게 저렇게 굴리는데도 다 와 진짜 내가 화가 나가 진짜. 쟤 뭐냐 진짜. 땅땅땅땅땅. 와. 음. 우리 락행 사장님이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런데 볼링 하고 싶으면 볼링 잘 치는 프로한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탁구 잘 치고 싶으면 탁구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룹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룹장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라인의 리더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 있는 사업가라고 하면 나는 우리 리더님을 아예 라인의 리더님을 최고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면 이분을 무조건 만나야 된다. 이분하고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진짜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나? 여기 예전 어떤 이전 사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을 하면 어떻게 시켰냐면 우리 스폰서가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된다. 뭐라도 사가지고 와라. 응? 뭐라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 결정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 성공하고 싶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저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게끔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내가 더 잘났어. 내 스폰서가 어딨어. 내가 더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세요. 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그게 틀리진 않아. 현장을 뛰는 사람이 나니까. 그렇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내가 해내는 건 한계성이 있어요. 내가 해내는 건. 우리 아이들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우리 둘째. 응? 나쁜 건 다 아빠 거래. 어?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방귀를 뿡 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민균, 너 어디에서 배운 버릇이야? 아빠한테 배웠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야.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면 어때요? 저는 얘가 선생님 이제 그 면담을 가잖아요. 학부형이 1년에 2번인가 가는데 선생님이 민균이 칭찬을 너무 막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는 저러는데? 어? 아, 그러니까 그 결국은 말을 듣게끔 하는 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약간 무게를 갖는 명암이 있는 위치가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중심을 잡게끔 하고 조심하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표님도 굉장히 쉬운 사람 아무나 가도 다 만나죠. 그렇죠? 우리들의 리더분들도 쉬운 사람 아무나 가가지고 멘트 해주세요. 그러면 멘트 안 해주실 거예요? 알았어 해줄게.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사람들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일까? 응?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스폰서하고 안 친해. 근데 키워야 되는 파트너가 생겼어. 나는 가식적으로라도 내 스폰서가 최고라고 말할 거고, 어? 저 믿지 마세요. 내 스폰서를 믿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그게 사업 현명하게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는 거니까 어? 내가 키워나가는 건 반드시 한계성이 와요. 왜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말이 안 돼요.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자주 보기 시작하면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존칭 쓰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을 딱 놓더라. 당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놔요? 이랬더니 뭐 말 넣기 시작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나 진짜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삽니다. 어? 근데 왜 말을 놓게 돼요? 가까워지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고 이럴 수 있지만 편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런 어린애일 뿐이에요. 응? 나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어떤 편견들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내 스폰서거든. 그리고 현장 뛰어보면 알아.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나 혼자 힘으로는 버겁다. 나 혼자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아직 사업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스폰서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스폰서한테는 뭐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뭐 제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스폰서님 파트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가 언제부터 당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고 나도 감정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 나한테 정말 충실하고 믿고 따르고 예스맨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저는 진짜 내가 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는 미 사장이 있어요. 근데 내 눈밖에 났어요. 응? 내 눈밖에. 그런데 이제 아는 미 사장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스폰서님, 아니 아는 미 사장이 누구를 할까요? 저 오세찬 바람이 있으니까, 홍석이 있으니까 홍석이한테 멘트를 부탁한 거예요. 멘트 좀 해주세요. 막 갔어. 그랬더니 홍석 사장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사장님, 아는미 사장님이 저한테 멘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가깝고 친한 사람이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좀 해줘. 왜 그래?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저 사람이 굉장히 눈밖에 났어.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어, 홍석 사장도 바쁜데 알아서 판단하세요. 음, 음. 그 말은 뭐겠어요? 하건 안 하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해줘도 난 상관없다 이거예요. 음? 왜요? 그러면 이런 감정을 건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파트너들은 자기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스폰서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당연할까요? 그러면 스폰서의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당연한 걸 무시하면서 내 스폰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예요. 특히 누구? 내 스폰서, 나를 협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응?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협력적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저도 뭐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응?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저 친구는 나한테 친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저 친구를 많이 활용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쵸? 한 번 더 눈이라도 더 마주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사업할 줄 모른다. 사람 관리 못한다. 결국 조직 커가기 시작하면 자기 혼자 힘으로 키워나가지 못할 건데 왜 저렇게 자기 혼자 다 할 것처럼 저렇게 할까? 그럼 진짜 다 해버리든지. 어? 시간 지나면 스폰서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폰서님이 같이 미팅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가 다 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 스폰서의 힘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진짜 서로 뭐 구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게 스폰서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어떤 팀의 사업가들, 내 형제 라인의 어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내가 결국은 반드시 성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힘을 끌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관리 못 하는데 누가 써줘요? 진짜 여기는 지금 양반이야. 저희들 사업할 때는 저 사업가 개념 없다라고 하면 스폰서가 막 이 사업가하고 파트너가 대화하고 있으면 어? 사업가님 잠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조용한 데 불러가서 누가 저 친구하고 대화를 해? 저희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게 그 규칙 중에 하나였어요. 응?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저 친구하고 대화해 가지고 뭐야 불평 불만 안 되는 소리 사업하고 상관없는 남자 여자 이야기 게임 이야기 어 영화 이야기 그게 도대체 무엇이 도움될 거라고. 응?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온리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게 어려울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응? 내 성공은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을까? 그러면 누구나 공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업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성공해야 되는 모습들을 배워서 내가 그걸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나는 용기 없어. 저는 지금도 강의하는 게 진짜 싫어요. 어제 소희 사장이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떨려요 막 이러는데 나도 떨려. 저도 강의하기 싫어요. 특히 계획사나 이런 것들은 더 하기 싫어. 근데 어때요? 하기 싫으니까 예스맨 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핑계를 댈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스맨을 가르쳤어요. 어? 무슨 말을 하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스폰서가 지나가는 소리로 야 저렇게 해. 그러면 해야 돼요 이거? 아니 해야 되니까 하라고 했겠지. 자기의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가 재미로 이런 말 하나 보다. 어? 재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지. 그게 지금 못 느껴질 뿐이지. 시간 지나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저 한 사람하고 관계성이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상위 라인과 하위 라인 다양한 사람하고 관계십이 엮여 있는데 그걸 뭐 재미로 그렇게 했나 보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들을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예스 노를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응?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가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해봤거든요. 매주 특정한 날짜 정해고 그때 고객들 모시세요 하고 고객들 오면 또 세미나하고 제품 세미나하고 뭐 이런 간단하게 피드백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올 테니까 꼭 고객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매출 뜨면 와 그래도 뭐 한 것 같아. 매출 안 뜨면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리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한 주 매주 이렇게 해야 되나? 격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격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매주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진짜 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내가 시스템에 참석해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 교육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리 오건 아니면 끝나고 고객들 모시고 나서 하건 반드시 시스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보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래서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 가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미 게임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임을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시스템을 배우는 이유 가장 단순하게 아까 먼저 배우고 행동해서 복제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시스템에 참석시켜라. 그 다음에 72시간 안에 반복해서 듣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가정일이 바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그분들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분이 사업적으로 뛰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나하고 관계성이 강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 파트너들이 저를 많이 닮아 있어서 항상 괴로워요. 자기 반성하면서 그래. 내가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말 할 거야. 우리 민균이가 나쁜 건 다 아빠야.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이런 것처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분들을 앉혀놓고 강의할 때는 물론 저도 지방에서 강의하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무겁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즐겁게 해요. 응? 근데 왜 우리 앞에 놔두고는 그렇게 즐겁게 안 해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어? 자, 진짜 막 즐겁게 유쾌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파트너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라고 해서 정말 즐겁게 정말 유쾌하게 와 여기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끔 그 이야기를 주문하거든요. 근데 모든 교육들은 사실은 꼭 즐겁고 유쾌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즐겁고 유쾌하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 능력 있는 거잖아요. 김창옥 교수나 이런 분들 봐요. 정말 웃으면서 뭔가를 뼈 때리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그런 것들을 저도 배우고 싶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즐거워야 돼. 아 그래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오니까 좋다. 응? 그럼 어때요? 딱 들어올 때부터 진짜 막 갈까 말까 말까 나 바쁜데 밥 차려줘야 되는데 애 봐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딱 왔어. 근데 딱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와 오기 잘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응?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할까요? 우리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첫 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 강아지가 막 꼬리치면서 와와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순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응? 우리는 가장 단순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모습을 이 안에서 배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반갑게 챙겨 주는 거. 어? 갈까 말까 했는데 와! 와! 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보고 싶어서 미쳤네. 미칠 뻔했네. 되지도 않지만. 응? 그런데 우리는 내 파트너가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인 그룹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대표님 오시면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근데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할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할까?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조금이라도 늦게 온 사람 잘 왔어요. 어? 와 오늘 날씨 너무 춥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까? 어? 사실은 여러분들조차도 이 자리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니까 또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딱 왔는데 누군가가 정말 반갑게 맞이해줘. 누군가 막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막 이러면 괜찮은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높은 분, 직급이 있고 위치가 있는 분들한테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스폰서, 내 파트너한테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 걸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의 함정. 응? 익숙하면 무뎌지는 거야. 어? 그런데 내가 정말 성공을 꿈꾸고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 안에 앉고 있어요다가 앉아 있어요다가 뭐 그룹장님 오셨습니다. 아르미 사장님처럼 아이씨 반가워요. 반가워. 반가워. 이러잖아요. 어? 그런데 저 또한 익숙하니까 또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괜히 뭐 이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반갑게 맞이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응? 진짜 딱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환한 모습,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잘 왔다. 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같이 식사를 해도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하는 게 바쁜 게 아니라 그렇죠? 모두 다 바쁘겠지만 응? 그 안에서도 근데 맛있게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 집에서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셔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렵지 않는데 그렇죠? 응?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부부의 세계에서 왜 권태감이 옵니까? 응? 내 네트워크 사업 안 하니까 그래. 일주일씩 밖에 나갔다 와봐. 어? 집에서도 남이 돼요. 얼마나 좋아. 남남끼리 만났는데. 응? 권태감이 어딨어. 이혼 도장 먼저 찍지. 어? 자, 웃자고 하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건 결국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리치 플랜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시스템 교육들이 복제되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 왜 반복된 교육이 천재를 낳는다고 할까? 제 스폰서가 반복 교육은 천재를 낳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또 이 강의 들었는데요. 저 내용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에게 유한근 사장님 반복 교육이 천재를 낳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켜고 오면 그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캐시인가요? 그 광고가 나와요. 웃 웃맨이라고. 어? 막 근데 처음에는 이거 도대체 뭐야.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음악이 재밌어. 그리고 운맨이 운맨이었구나. 오케이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웃이 되잖아요. 음. 아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정감이 있고 낯설지가 않아. 이게 반복된 교육의 그렇죠? 반복된 청취, 반복된 시청의 어떤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그렇죠? 멘토 주제들은 그분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겠지만 매번 바뀌어야 되고 반드시 반복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리치 플랜을 만나고 그 만나서 리치 플랜을 풀고 매출이 나왔어. 그러면 반드시 48시간 안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제도 우리 주수일 사장님께서 고객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목요일에 시간 되세요? 그랬더니 목요일은 바쁘대. 안 되는데 우리 만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주중에는 바쁘고 토요일은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오세요. 반드시 재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래도 그분이 올지 안 올지는 지나봐야지 알아. 그쵸? 근데 반드시 그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이사님인데 그 회사에 이사님 이사님이 이렇게 나오시기 힘드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이랬더니 토요일이면 내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습니다. 토요일에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12시 반에 하니까 1시 좋겠습니다. 뭐 빨리 오시면 12시 반에 오셔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들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요. 왜 48시간 안에 반드시 재미팅을 하라고 하는지가 나와. 우리가 결국은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2명을 찾아낼 수 있게끔 명단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저도 교육을 들어봐서 알지만 여기서 교육 듣고 가게 되면 진짜 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쵸? 이상한 나라에 갔다 온 듯한 마치 뭐 그 꿈꾸고 온 듯한 동화 속에 들어갔다 온 듯한 그런 느낌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근데 또 이 자리에 오면 또 현실감 느껴지고 그래 잘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매출을 끊고 48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괜히 했나? 뭐 이왕 한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고 뭐 좋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8시간에 안에 들어서 다시 비전해주고 제품 먹는 방법들 또 뭐 미스트 이거 뿌리는 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수소수 이게 담아가지고 찍찍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명단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이분이 토요일에 오시면 이제 명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두 분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에 오면 10명을 그 명단을 받을 거고 그 10명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계획이에요. 그분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분이 왔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통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나의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저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딸려오지는 않지만 딸려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조직은 성장되어서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데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되게 뿌듯했어요. 왜 뿌듯했냐면 저희 팀이 이전 원데이 때 15명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번 달 우리 원데이 때 15명이 명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0명 만들어라. 그랬더니 20명의 명단이 채워져서 올라왔어요. 물론 캔슬되고 참여 못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몇 명의 명단이 올라왔냐면 24명의 명단이 올라온 거예요. 음. 물론 그중에 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참석하지 못했던 분도 또 그래서 줌으로 했던 분도 계시는데 명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사학과들 진짜 대견하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도 뭐 다른 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은 명단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30명, 그 다음번에는 40명, 그 다음번에는 50명까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100명까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거 뭐냐면 우리 사학과분들조차도 우리 파트너분들조차도 시스템에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에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걸 이제는 이해를 하고 시간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을 그쵸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응? 흔히 말하지만 우리 진짜 그 도로 뛰어다니는 그런 부정하는 그 고객들도 어 3일 4일 약속을 지키게끔 2일 3일 약속을 지키게끔 했던 우리들인데 그 시간을 빼놓고 오게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어디에 써먹는 걸까? 어디에 활용하는 걸까? 그렇죠? 이게 우리 다인그룹의 시스템이잖아요. 자, 좀 길게 했습니다. 이제 끝. 네, 여러분들 시스템을 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상으로써 수요일 CR성 CR성 마치겠습니다.